자,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사각형의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div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CSS로 그냥 디자인을 많이 하잖아요. CSS로 디자인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let 한 다음에 그냥 div를 한다고 해볼게요. 도큐먼트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라 했죠. 그 다음에 div 쓰게 되면 자, 이건 뭐라 했어요? 콘솔 로그에서 여러분들 div 검색해보면 div 하나 검색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div한테 뭐 할 거냐면 이제 디자인을 입힐 건데 여기다가 펑션 a라고 쓸게요. a 그냥 a라고 쓸 거예요. a 자, 그래서 콘솔 로그 a 함수 실행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아니면 원래 이제 보통 이제 함수명을 이렇게 씁니다. 그냥 a, b, c라고 하지 않고 그 함수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제 제가 change div box bg 컬러 이런 식으로. 그 뭐예요? 변경하겠다, 바꾸겠다. 뭘? div 박스의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을 변경하겠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게 길다 하면 그냥 a라 쓸게요. 원래는 함수명을 명확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자, 여튼 콘솔 로그 해가지고 자, 이거 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수를 실행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까먹는 게 뭐냐면 함수를 정의했는데 불구하고 함수를 실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놓고는 강사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자, 저는 이거를 바깥에다 뒀고요. 바깥에다 뒀어요. 뭐 안쪽에다 둬도 상관없는데 얘를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전역적으로 사용하려고 이곳저곳 함수에다 다 쓰려고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여기다가 박스 div를 검색하고 자, div 스타일을 입힐 건데 width 값을 여기다가 200픽셀. 자, 그러면 강사님 CSS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일부러 제가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 연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00픽셀. 자,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박스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const b라고 쓸게요. 펑션 자, 여기다가 자, 얘는 b 함수 실행이라 하고요. 자, 얘는 색상만 변경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b 함수 실행. 그러면 자,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실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가 적용됐다가 얘를 만남으로 인해서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면 얘를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div한테 그린 박스라는 걸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다? 내가 div한테 클래스를 이제 그러니까 div에 그린박스라는 클래스 이름이 붙은 녀석은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바뀌어라? 그린으로 변경되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데 이게 있다 없다? 이런 게 존재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여기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div. 클래스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임.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 그 다음에 플러스는 그린박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린박스라는 클래스 이름을 이제 부여할 수 있는데 근데 그린박스라는 클래스 이름이 실제로 붙어 있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C 눌러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보이시나요? 자, 그린박스가 붙어 있죠. 근데 그린박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색상이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스타일이라고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걸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인라인 스타일이 뭐랄까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CSS 스타일 우선순위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적용 우선순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퍼블리셔 면접 볼 때 이거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성값 뒤에 뭐 임포턴트 붙인 속성, 그 다음에 HTML의 스타일을 직접 지정한 속성.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샵 ID, 그 다음에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가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HTML의 스타일이 직접 지정한 속성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속성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조금 빨리 먹게 하려면 그냥 여기다 임포턴트 붙여주면 되면 얘가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녀석의 색상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7. 뭐야? 임포턴트가 그러면 안 보네요. 자, 한번 볼까요? 그린박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얘가 훨씬 더 센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훨씬 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임포턴트가 붙으면 이 색상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 그린 박스. 볼까요? 자, 당연히 얘 지우면 속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너비, 그 다음에 헤이,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래요. 요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임포턴트 이게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로 주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로 준 스타일 속성이 더 세기 때문에 임포턴트조차도 지금 안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섹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섹션한테 얘네 섹션으로 이름을 좀 변경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는 섹션이라고 쓰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섹션 박스도 색상이 이런 식으로 부여되겠지만 당연히 이게 너비 높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섹션. 자, 저장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7.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섹션이 있죠? 근데 섹션 아트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안 들어가네요. 그린박스라는 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그린박스 그죠? 클래스 그린박스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섹션 잠깐 얘를 지우면 그쵸,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그린박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들. 자, 그린박스라는 게 들어가 있긴 했지만 제가 여기다 뭘 했어요? 이거 소문자로 썼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쓴 거는 뭐예요? 대문자죠. 자, 그러면 아까도 보면 이거 속성이 들어가는 게 맞았네요. 자, 보이죠? div라 쓰고요. 자, div라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div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그렇죠. 오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iv.
자, 그런데 지금 안 된다 했죠? 그런데 먹게 하려면 여기를 어떻게 한다? 임포턴트 붙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죠? 자, 요것 때문에 아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했죠? 강사가 이제 여기 이제 그린박스 해가지고 대문자를 못 봐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반영이 안 됐었던 건데, 요거는 클래스명은 그냥 이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소문자로 그냥 바꿀게요. 그린박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얘기할 때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하셔야지 자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바랑은 다른 거예요. 자바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기 때문에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점 잘 기억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누군가 자바스크립트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무식한 소리 들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다르다.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지금 입힌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또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제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기도 하고요. 뭐냐면 set interval이라는 게 있습니다. set interval. 자, set interval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에 존재하는 함수예요. 함수. 그러면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떤 역할이냐? 자, 얘는 특정 코드를 시간에 맞게 반복시킨다라고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let i는 1이라고 쓰고요. 0이라 쓸까요? set interval이라 쓰고, 자, 이 set interval 쓴 다음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는 함수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익명 함수가 보이죠? 펑션,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i를 지금 여기서 선언했죠? 제가 i뿔뿔을 써볼게요. 자, i뿔뿔을 쓰는데 그냥 i뿔뿔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나는 1초에 한 번씩 얘를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콘솔 로그 정말 볼까요? 1초에 한 번씩 증가가 되는지. 자, 이렇게 실행해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i가 0이었지만 이게 보시면 1초에 한 번씩 지금 보이시나요? 증가되고 있는 거. 6, 7. 그러니까 즉 특정 코드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반복시키는 게 가능해요. 보통 set interval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쓸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3000이라는 건 3초예요. 밀리퍼세컨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심표 준 다음에 여기다가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500은 0.5초 뭐 이런 식으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코드를 시간에 맞춰서 반복시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매번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 함수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계속 실행되죠. 그래서 펑션 해가지고 C 함수를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담을 겁니다. 너무 빨리 실행되니까. 반복문이랑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잠깐 놓을게요. 근데 계속 실행되니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특정 색상을 변경시킨다 하면 뭐 색상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iv를 이렇게 줬잖아요. div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 컬러도 컬러 피커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헥스 코드라는 게 있죠. 헥스 코드 숫자에 따라서 색상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3으로 바꿨어요. 4. 그러면 그거에 따른 색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영어도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이 반드시 뭐 무조건 반영된다 뭐 그런 법은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바뀌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뭐 여기 이 8이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지금 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걸 써볼게요. 그러면 요 색수가 바뀔 거 아니에요? 1이라 써볼게요. 그럼 요 색상. 2로 하면 뭐 요 색상. 3으로 하면 뭐 색상이 이제 계속 뭐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뭐 그 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는데 뭐 이걸 쓰는 것보다 이렇게 써볼까요? 그냥 그린이라 쓰고 자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만약에 RGBA라 쓰고 원래는 255, 255, 뭐 255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색상을 너무 진하게 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검정이 나오겠죠. 자, A라면 이렇게. 2라고 하면 뭐 크게 변화는 없을 수 있죠. 100이라 해볼까 100. 100은 이렇게 나오니까. 10이라 해볼까 10. 그 다음에 20, 30 하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박스 색상을 변경하고 있는 거니까 얘를 복사해서 자, 이거는 잠깐 이제 보려고 했던 거고 이게 되나 모르겠네요. RGB 일단 요거를 여기서 테스트를 하지 말고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얘를 잠깐 주소 걸고 그러면 빨간색이 나오겠죠? 0, 0, 0, 1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다가 10이라 써도 색상이 변경이 되겠죠? 얘 때문에 그런가? 그린. 자, 그린이라 하고 한 50이라고 적을게요. 50. 색상이 변경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뭘 테스트할 거냐면 여기다가 RGBA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RGBA 적용할 때 이제 요거 백팅 문법 그 템플릿 리터럴 문법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RGBA 그냥 RGBA라고 하고 자 얘는 뭐 0, 0, 1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아까 이제 숫자를 제가 증가를 시켰잖아요. 여기다가 i를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i 플러스는 1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최초에 10이라고 할까요? 10. 자 그러면 이게 10씩 증가가 되겠죠. 자 이걸 하기 전에 얘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 자 그러면 일단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초에 한 번씩 처음에는 10 나왔다가 이거 좀 느리니까 1000이라고 바꿔볼게요. 1000. 자 그러면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얘가 증가되는 거에 따라서 색상이 계속 변경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50이 넘어가면 안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걸어주긴 해야죠. 자, 여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뭐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만약에 조건문을 이용한다면 만약에 갑자기 i가 그러니까 뭐 250을 만났다, 260을 만났다. 뭐 260을 만나겠죠. 왜냐면 255가 끝인데 260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260 만나면 다시 i를 뭘로 세팅해 주는 거예요? 다시 10으로 초기화해가지고 다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코드를 구현할 일은 없어요. 그냥 강사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요거 50, 60 이걸 조금 빠르게 돌려봅시다. 0.5초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돌아가겠죠? 그러면 얘가 260을 만나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i 값을 10으로 다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자 복잡해진단 말이야. 제가 보시죠? 다시 돌아가는 거. 자 이거를 0으로 세팅할게요. 그냥 0으로. 그럼 0으로 세팅해주면 다시 이제 세팅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실행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뭐 검은색 뭐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밝게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 보이죠? 자 여튼 뭐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코드를 짤 일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 게 뭐냐면 자 set timeout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도 이제 함수예요. 함수 set 얘도 여러분들이 잘 쓰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set timeout인데 자 얘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냐면 뭐랄까 특정 시간 후에 코드를 실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여한 시간 이후에 코드를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자 펑션 부가로 중가로 똑같아요. 자 제가 콘솔 로그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3초 후 실행할까요? 3초 후 실행 어떤 거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똑같이 변경해 볼게요. 여기다가 뭐 블루라 할까요? 블루. 자 그러면 1, 2, 3 여기다가 3000이라고 부여를 해야 돼요. 안 쓰면 여러분들이 바로 반영이 되니까 3000. 자 3초 내가 코드를 실행하겠다. 그럼 처음에는 빨간색 나온 다음에 1, 2, 3 뒤에는 3초로 바뀝니다. 보이죠? 이거는 set timeou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로딩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딩 화면 이후에 어떤 이미지가 나오게끔 만들다거나 그런 거를 쓸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6000이라 해볼까요? 뭐 6초 후에 실행해라. 뭐를? 뭐 얘는 뭐 골드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실행되고 나서 3초 후에 그 다음에 바뀌고 그 다음에 6초 뒤에 골드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딱 이제 로딩된 시점에서 얘는 3초, 그 다음에 6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에러 펑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익명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러 펑션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함수를 안 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중구난방으로 코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이제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